네,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회귀 분석에 이어서 오늘은 로지스틱 리그레션, 우리말로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브레트 란츠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브레트 란츠의 책에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한 단원이 나와 있지 않고요. 그런데 이 단원은 우리가 빼먹고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앤드루 응 교수의 코세라에서의 머신러닝의 강의 노트와 또 다른 교재를 가지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기부여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것이 뭐길래 도대체 이걸 해야 되느냐.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은 회귀 분석이었는데, 리그레션 프로블럼, 회귀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종속 변수 y가 어떤 값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y가 뭐 집값이다. 그럼 집값은 그냥 값이잖아요. 실수값. 그래서 어떤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리그레션이라는 걸 쓰는데, 많은 경우엔 다른 형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분류 문제라는 거죠. 분류 문제인 경우에는 y가 실수가 아니라 O냐 X냐 뭐 이런 것을 고르는 문제죠. OX 중에 고른다거나 1, 2, 3 중에 고른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됩니다. 그래서 OX 중에 고르면 이런 것과 저런 것으로 전체 집합을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류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분류 문제를 하기 위해서 쓰는 한 가지 방법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 배웠는데,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y가 이런 예를 들면 0, 1 뭐 이렇게 딱 몇 가지로 정해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리그레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장의 구성을 살펴보면요. 먼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이것은 y, 종속 변수 y가 두 가지로 나눠진 거고요. 보통 컴퓨터 과학에서는 0과 1로 나눠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것의 하이포테시스 펑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하이포테시스 펑션에 따라서 디시전 바운더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이포테시스 펑션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회귀에서도 리그레션에서도 공부했기 때문에 좀 익숙할 텐데, 뭐 그것에 따라서 종류를 구별하는 선인 바운더리 경계에 대해서 생각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코스트 펑션, 그래서 우리가 얻어낸 그런 하이포테시스 펑션, 즉 예측값이 실제 값과 얼마나 비슷한가를 표현하는 오류를 표현하는 코스트 펑션과 그 코스트 펑션을 줄이기 위한 방법인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생각해 볼 겁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그거죠. 하이포테시스 펑션과 코스트 펑션과 코스트 펑션을 임프루브하기 위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확장을 시켜서 일반화를 시켜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y가 여러 개가 가능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먼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우리말로는 이진 분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이거 아니면 저거 두 가지의 값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yes, no로 우리가 말을 하겠죠. 예, 아니요. 아니면 컴퓨터에서는 yes는 1, no는 0 이렇게 숫자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요즘에 그 보면은 자동으로 스팸으로 걸러주는 그런 기능들이 다 이메일 그 웹사이트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메일을 여러분이 받았을 때 그게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싶고요. 이것도 종속 변수 y가 스팸이냐 아니냐니까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뭔가 결제를 했을 때 결제가 제대로 된 것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프레듈런트는 사기라는 뜻이고요. 사기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뭐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암이 멜리그넌트는 이제 악성이냐 아니면은 버나인은 양성이냐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다 이거 아니면 저거 두 가지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이너리
classification proble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컴퓨터에서는 주로 이때 y를 0 아니면 1로 놓고요. 0은 주로 네거티브 아닌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뭐 악성암이 아닌 것, benign tumor 같은 거, 양성 종양 같은 거를 예를 들면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인 경우는 이제 positive class, 뭔가 yes라는 답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malignant tumor, 뭔가 잘못된, 그러니까 악성인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하는 경우는 당연히 y가 0, 1, 2, 3 이렇게 여러 가지 결과를 가지는 건데, 이건 아까 구성에서 설명했듯이 마지막 파트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y가 0 또는 1을 가지는 것이고, 뭐 0은 네거티브, 1은 포지티브, 방금 설명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왔을 때 그 데이터의 결과가 0인지 1인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바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이고요. 그럼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있어요.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회귀 분석을 공부했잖아요. 리니어 리그레션 공부했으니까 리니어 리그레션을 좀 이용해서 이것도 그냥 해결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간단한 생각이고 좋은 아이디어긴 하죠. 사실 우리가 뭔가 어렵게 공부한 내용을 다른 데도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뭔가 새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래서 이때 아이디어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이포테시스, 즉 예측값을 생각했는데 그 예측값 prediction이 0.5보다 크면 1을 주고요. 만약에 0.5보다 작으면 0을 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이 y가 0, 1이라는 것을 이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을 풀려고 하면 이것은 안타깝게도 잘 워크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그런 리그레션 방법이,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것이고, 그게 바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에서는 리니어 리그레션 왜 잘 안 되나 그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X축이 튜머 사이즈입니다. 종양의 크기고요. 오른쪽은 Y축은 0 아니면 1이 있는데 1은 악성이다라는 것이고요. 0은 양성이다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좀 규칙성이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튜머 사이즈가 작으면 주로 양성이고요. 크면은 악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을 거냐면 여기 이렇게 경계로 이 사이즈보다 작으면 0이고 x가 크면 1이다 이렇게 나누고 싶겠죠. 그런데 이걸 뭐 그림을 보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엄청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석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리니어 리그레션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그냥 실수해서 0과 1의 y값을 가지는 것으로 잡으면 예를 들어서 이 라인이 가장 좋은 라인이다라고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라인에서 0.5인 점이 여기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뭐 만족스럽겠죠. 그런데 이런 건 좋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환자가 나왔는데 튜머 사이즈가 엄청 큰 거예요. 원래 기존의 것보다 훨씬 큰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 때문에 리니어 리그레션을 돌리면 이 라인이 아니라 가장 최적화된 라인을 어떻게 잡겠죠? 이 하나의 데이터 때문에 이렇게 기울기가 낮아지면서 이렇게 잡힐 거잖아요. 그러면은 0.5인 점이 y가 0.5인 점이 이 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가 이렇게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데이터에는 잘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는 왜 생겼냐? 이런 하나의 특수한 데이터 때문에 이렇게 1차 함수가 바뀌면서 우리가 잘못된 결론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 보죠. 하이포테시스 펑션, 즉 예측 함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보통 하이포테시스 하면은 가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컴퓨터 과학에서는 이제 예측값을 하이포테시스 펑션의 함수값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말로는 어떻게 보면 예측 함수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요. 이것을 h 세이타 x가 바로 하이포테시스 펑션이라고 하겠습니다. x는 데이터고 세이타는 우리가 그 회귀 분석에서 배운 것과 같이 어떻게 알고 싶은 그런 계수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할게요.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함수예요. 뭐 당연히 그냥 1차 함수는 아닙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일단 하이포테시스는 어떤 조건을 만족했으면 좋겠냐면 첫 번째로는 이 값이 0하고 1 사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값이 우리의 y 값이 지금 0 아니면 1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지, 여기를 벗어나서 뭐 100이 생긴다거나 마이너스 20이 생긴다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적절한 함수가 뭐 다양하겠죠. 그 y의 값이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서 x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존재하는 그런 함수는 다양하게 엄청나게 무한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시그모이드 펑션이라는 겁니다. 시그모이드 펑션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고요. z가 어떤 실수라고 할 때 gz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z승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왜 이런 거를 이렇게 굳이 복잡한 걸 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하여튼 이것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0하고 1 사이에 있는 y값을 가지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시그모이드의 장점, 첫 번째 성질은 이제 함수 값이 0하고 1 사이에 온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또 필요한 것이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뭔가 코스트 펑션을 임프루브 할 때 쓰기 때문에 이 미분 가능해야 되는데, 이거 미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 점도 좋은 거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함수들이 무척 많을 거 아니에요. 사실 무한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만들어내느냐, 그것에 대한 비밀은 한참 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궁금증으로 남겨놓고요. 일단 시그모이드 함수를 쓸 거다라는 것을 우리를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고요. 다시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z승분의 1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포테시스 펑션 h세이타 x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그거는 여기서 합성함수를 만들 거예요. 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z는 세이타 tx 이거죠. 우리 이거 전에 공부했지만은 세이타 0 x 0 플러스 세이타 1 x1 해서 세이타 m xm 이렇게 됐었죠. 그죠? 이런 1차 함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되느냐, 세이타라는 것은 세이타 0부터 세이타 m까지가 있는 이런 개수들로 이루어진 컬럼 벡터고요. 열 벡터고요. 그 다음에 x는 잠시만요. x는 지금은 그냥 이런 컬럼 벡터로 생각하겠습니다.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는 바뀔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컬럼 벡터로 생각하겠습니다. 나중에 사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컬럼 벡터를 보진 않을 거고, 나중에는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x의 데이터는 이렇게 길다라고, 이게 x1 첫 번째 데이터인데 이게 바로 하나의 x가 되는 거죠. x0, x1에서 xm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벡터를 쓸 건데요. 우리 여기서는 그냥 열벡터라고 하죠. 그래서 x2 두 번째 데이터는 또 이렇게 생기고, 뭐 그래서 얘가 두 번째. 여러분 이 그림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데이터의 모양이라든지 첨자도 많아지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첨자로 쓰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잘 구별을 해야 되겠죠. 이 하나는 이 위에 있는 첨자, 위첨자고 가로로 있는 이것은 뭐냐면 i번째 데이터를 말합니다.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첨자는 뭘 말하냐면 첫 번째 데이터에서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특징들이 1번 특징, 2번 특징에서 n번 특징까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0번 특징은 뭐였죠? 0번 특징은 다 무조건 1이라고 놓기로 했죠. 그래서 x0은 다 1인 겁니다. 사실 왜 이걸 1이라고 놓기로 했냐면, 요거는 그냥 상수항인데 그냥 한 번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에 표현하기 위해서 얘를 그냥 1로 하나 넣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x라는 것은 요거를 말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데이터의 그런 행렬에서는 행벡터인데요. 여기서는 그냥 열로, 그냥 하나밖에 없으니 열로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세이타 트랜스포즈 하면 이거는 열 벡터가 행벡터로 바뀌겠죠. 행벡터하고
x를 곱하게 되면은 횡과 열이 곱해지니까 이제 값이 나오게 되겠죠. 곱해진 값. 요 값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을 구하고 그것에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넣으면 그게 바로 하이포테시스 펑션이 되겠습니다. 이런 합성 함수고요. 네, 좀 설명이 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처음에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시그모이드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했었고요. 그래서 일단 다시 복습하면 1번 특징 y가 0하고 1 사이에 있다. 2번 특징 미분 가능하다. 그런데 왜 이런 것 중에 하필이면 시그모이드냐? 그건 3번 특징인데 그것은 나중에 생각할 것이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하이포테시스 펑션 아까 그렇게 잡았는데 h, 세이타, x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것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것의 의미는 이 값은 0하고 1 사이의 값을 가지잖아요. 이것의 의미는 결과가 1이 될 확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h 세이타 x가 만약에 1이 됐어요. 그러면 뭐죠? 1일 확률이 100%란 얘기죠. 그런데 h 세이타 x가 0.9가 나왔습니다. 그럼 뭐예요? 1이 될 확률이 90%란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률로 1이 나올 확률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h 세이타 x를 계산했는데 0.7이 나왔어요. 여기 x 빠졌네요. 0.7이 나왔다면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그 x와 세이타를 가정했을 때 x와 세이타가 고정이 되어 있을 때 y가 1일 확률이 0.7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는데 1일 확률은 70%고 0일 확률은 30%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예측값이 0일 확률이랑 1일 확률은 컴플리먼트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 개의 확률을 더하면 1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일 확률이 70%면 0일 확률은 30%다라는 것이죠.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파트 1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1에 대해서 잠깐 다시 보면 뭐 공부했죠? 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것의 문제가 뭐냐? 그것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 혹은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을 풀기 위해서고요. 그 중에 가장 간단한 게 바이너리이고 그 다음에 그 예측값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하이포테시스 펑션, 즉 예측 함수를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예측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시그모이드라는 것이 들어왔고 또 예측 함수의 의미가 뭐냐? 1이 될 확률이다 라는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파트 1을 마치겠습니다.